월요일 맞수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시면서 박용진 의원께서 저희가 읍소를 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두 명을 배출한 프로그램이 됐네요. 아무튼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당계 사태에 대해 첫 사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는데요. 같은 당, 다른 생각. 한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는 장미꽃을 앞에 둔 채 단식 닷새째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앞세운 상황 속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사과 관련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제 옆에 오늘 뉴스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피징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에서 징계 후보자였는데 피조사자. 예, 어떻게 오늘 소명하시고 지금 오신 거죠? 네, 오전 10시에 윤리위에서 그 소환을 해서 예. 윤리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그리고 뭘 물어보던가요? 아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당, 그다음에 당 대표,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종교, 당원, 뭐 이렇게 그 대개 이제 크게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폄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권유를 해서 예, 윤리위원회에 넘긴 거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소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예, 사실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결정문 제명을 하는 새벽 1시에 그 예,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 소탕하다가 부부가 이제 폭탄 테러를 당한 지오반니 팔코세인가 뭐 팔코네 판사 이런 분을 자기와 자기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그 마피아다,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아니 예. 도대체 재판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사와 마찬가지인 분이 제가 이제 피조사자 않습니까? 피조사자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은 유죄고 범인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런 제도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제기하는 거가 됐고, 예. 근데 뭐 기대는 별로 안 하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또 그 윤리위원장이 하세요. 본인에 대한 기피, 제척 자기가 신청을 기피를 당할지 말지를 자기가 또 결정을 하시니까 근데 그걸 오늘 밤 12시까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밤 12시에 벌건 대낮을 놔두고 이렇게 저녁에 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지켜봐야죠. 예, 한 전 대표 징계 결론도 새벽 1시 그리고 오늘도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 장동혁 체제라고 할게요. 물론 윤리위원회는 뭐 별도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 방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당이지만요. 뭐 장동혁 대표의 정치가 얼마나 졸렬한 정치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얼마나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거칠어져요. 근데 사실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딱그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제명의 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냥 거의 막장으로 가니까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서 하고 좀 놀랄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 이제 공천 헌금 문제로 시끄럽고 예. 또 이해운 후보자 문제로 민주당으로서도 골머리고 겹악재에 축구로 치면 골문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골만 차서 넣으면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 골대 앞에서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예. 골문이 비어 있는데 지금 너무 계속 안 넘어가고 지금 본인 골대 앞에서 자중질환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압수수색 당한 날,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기사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걸로 예. 그걸 새벽에 발표를 하는 바람에 모든 기사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로 깔렸고, 그 이전에도 뭐 애지중지 김현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을 때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면서 모든 기사가 또 글로 갔던 적이 있죠. 대장동 검사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포기, 이걸로 해서 논란이 됐을 때도 또 그때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예.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함으로 해서 이게 또 확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왜 이러는지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윤리위에 가서 제가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저에 대해서 제기한 그 질의서가 30개입니다. 예. 30개 문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중에 11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당대표를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윤리위원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원들도 자신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그 국가원수 모독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글쎄요. 얼마나 받아주시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한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사과를 했는데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은 사과인데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나오기도 하고 뭐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평가가 또 지지자들에게 나오기도 하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은 계산이 섰더라고요. 일단 내부 지지층부터 좀 단속한 뒤에 예. 집결시켜서 중도 확장, 민주당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프라인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그 전략은 틀려먹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글쎄요.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동안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누구한테 사과하거나 머리 숙여보거나 협상하거나 타협한 적 없이 남의 잘못을 무조건 꼬집어가지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하던 역할만 해오던 검사 그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과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납작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고 해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저기에 먼저 나에 대한 모든 건 음해고 조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왜 사과를 해요? 음해이고 조작이면 사과할 게 아니라 본인이 투쟁을 해야죠. 진실을 위해서 진실 규명을 해서 투쟁하셔야 될 양반이 갑자기 또 사과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냥 한 그 바구니에 2분짜리 영상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할 줄을 모르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 춘향적으로 지금 한 거거나 이럴 것 같아서요. 정치적으로 너무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과했지만 징계는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뭐 단서들이 계속 있어서 이 사과 맞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예.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몽령을 동조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당무감사를 받고 윤리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돼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소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결과가 조작된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쓴 글을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쓴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한동훈 대표로부터 고소당하고 당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틀린 자료를 발표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새벽 1시 15분인가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9시간 뒤에 그 보도자료를 수정을 했어요. 예. 본인들이 야 그거 한동훈이 썼다라고 단정을 했다가 그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했다가 또다시 수정을 하기를 그냥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 같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작된 근거의 그 자료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에 대한 그런 비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김옥균 프로젝트 제2의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을 몰아내겠다. 고름 짜듯이 짜내겠다라는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했냐? 수많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문들이냐, 뭐 예. 이런 당 고문, 원로 이런 분들이 야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그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 당신이 사과를 하는 형식을 해달라라고 많은 주장을 했던 걸로 알아요. 저희 내부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얘기하신 악어의 눈물이니 뭐 금쪽이의 사과니 제가 보기에는요. 저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강성 우파라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든 간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놓고서 한동훈 대표의 사과가 뭐 예를 들면 아예 사과를 하지 말지 말았느냐.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받아서 사과를 한 것은 나름대로는 예. 그런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만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이고 상황이었으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처럼 사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어쨌든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시고 그 베테랑으로 또 편집국장으로 이 상황에 대한 걸 잘 알고 정치가 대충 어떤 건 줄 아실 겁니다. 정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고요.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훔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에 시시비비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는 제가 뭐 그 정치를 오래 뭐 하고 국회의원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딱 그렇습니다. 져야 이겨요. 져주면 이기는 경우가 많고요. 물러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장동혁 대표의 이 졸렬한 정치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동혁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낫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됐다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둘 다 그냥 거기서 거기 50번 100번 지금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참 안 됐고 민주당으로서는 야당복이 넘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져야 이긴다니까 좀 제가 상황을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중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서 이런 혼란을 제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럼 상황을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징계 문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예.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단식 투쟁하고 있는 당 대표잖아요. 예. 본인이 당 대표일 때 단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가장 미워하고 경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때 본인이 가장 위축될지 밖에서 계속 떠들어? 그게 아니라 찾아가서 감싸고 다독이고 이렇게 해주고 국민들 앞에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요.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둘이서 그 서로 깜짝 놀라서 방문하고 손들어주고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군사 독재나 유신 독재가 제일 판단 잘못했던 게 둘이 계속 싸우다 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예요. 그때 양김씨가 서로 손잡고 합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저는 아서원 연설이라고 있어요. 아서원 연설 지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예. 유신 시대에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을 자택 연금시켜 놨는데 경찰이 슬쩍 풀어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민당 전당대 때 가가지고 반드시 김영삼이 아니라 이철승을 지지하겠지 했더니만 그게 아니야. 그 이철승이 아니라 김영삼을 지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면 민주당도 사라진다. 본인은 그때 민주당이 어용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탈당까지 해버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개발 다 끌고 가서 YS를 지지해서 78년, 79년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공격해하고 이렇게 오히려 정부에다가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대표와 전직 대표가 저렇게 서로 시시비비를 걸고서 싸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려고요. 예. 계속 정치적인 해법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생하셨다, 몸을 갈아 넣으시면서 애쓰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대응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단식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제명이라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그분들로부터 끄집어낸 거잖아요. 새벽 1시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나 혹은 또 비상계엄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늘 저 소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계속 비추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명을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걔는 고름으로 짜내겠다라면서 불러다가 지금 윤리위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야 정치적 해법을 해야 되니까 네가 와서 고개 숙이고 와서 그 얘기를 해라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실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긴 참 쉽죠. 그 당사자들로 한번 당해보세요. 박용진 의원도 당해보셨잖아요. 당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박용진 의원 탄압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그저 이렇게 그냥 개구리 돌 던지는 사람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예. 마무리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본인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의 여러 논란은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 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분리해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비판을 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당 아니든 당 밖이든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래서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미워서 비판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지. 안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막 공격도 오고 뭐 문자 날라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조언을 했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명하려고 그러고 징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 정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장동혁 대표도 이 졸렬한 정치 그만하고 좀 대국적으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장동혁 대표 단식을 당내 입틀망용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서 당 내용 단식하는 거 전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